대사증후군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요, 내장 지방이 과다해지면서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건강검진에서 살 빼라고 지적받으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건강검진 시즌이죠. 이렇게 건강검진 하시면요, 결과지가 나오는데 이 결과지를 갖고서 저에게 와서 결과지를 봐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개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방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 중에 대사질환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그리고 비만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지적받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순위가요, 비만, 고지혈증,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또는 고혈압 유형군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비만과 연관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여러 대사질환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결과지에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런 검사를 왜 국가검진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입니다. 먼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사증후군이란 한 사람에게요, 혈압 상승, 고혈당, 혈중 지질의 이상, 복부 비만 등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식습관, 과음 및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최근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요, 대사증후군은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하고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요, 약 45%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65세 이상은요, 거의 반수가 대사증후군이라는 소리예요. 대사증후군을 검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행 또는 악화될 수 있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망률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사질환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요. 대사증후군은요,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높이고요, 유방암, 직장암 등 각종 암 발생 및 사망률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을요,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볼게요. 대사증후군은요, 복부 비만, 높은 혈압, 고중성지방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당 장애 등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해요. 먼저 복부 비만을 보면요, 허리 둘레를 봐요. 남자는 90cm, 약 35인치 이상, 여자는 85cm, 약 33인치 이상의 허리 둘레를 가지고 있으면 복부 비만으로 판정을 하고요. 혈압은요, 130에 85 이상이면 높은 혈압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중성지방은요, 150 이상이면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판정을 하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이것은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이면 이상 지질 혈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공복 혈당은요, 100 이상이 되면 혈당 장애로 판정을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사증후군은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대사증후군은요, 여러가지 합병증을 초래하지만 혈압이나 혈당, 중성지방이 오르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복부 비만 정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요, 고요산혈증,
동풍, 비알코올성 간질환, 단백뇨,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등의 많은 합병증을 초래하고요.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의 발병을 높아지게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요 2배에서 3배가 높아지고요. 당뇨병의 위험률도 3배에서 7배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사증후군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요 내장지방이 과다해지면서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핵심이에요. 체중 감량은요 중성지방,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 수치를 낮추고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체중 감량은요 대사증후군 치료와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너무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시면 몸에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천천히 여유를 갖고요 자기 체중의 10%를 감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천천히 감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닥터리가 말씀드리는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금 체중의 10%를 감량하자는 것이에요. 80kg 환자라면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8kg를 감량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금지해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내장 지방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을 금지하시고 양질의 통곡류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요 췌장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가 내 식단을 잘 조절하고 체중과 식욕을 잘 통제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내장지방을 빼고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주예요. 술은요 내장지방을 증가시키고 지방간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데 금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숙면치약이에요. 충분한 수면은요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내장지방을 줄이고 우리의 근육을 늘려주는 좋은 역할을 하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정기적인 검사예요. 이번 검사에서 대사증후군을 지적받고 살을 빼라고 지적을 받으신 분들은요 천천히 살을 빼면서 3개월 후에 인근 의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피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당뇨와 혈압, 체중, 고지혈증 등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대사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대사증후군에서도 벗어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습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